지질시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봐. 그래서 이제 지질시대로 구별할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계속 이어가는 거야. 지질시대는 뭘로 나눠? 생물계의 변화로 나눠. 근데 생물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 선캄브리아 생물계. 다시 생물계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겠지. 됐어요? 그래서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이 전체 시대가 아까 약 6억 년이라 그랬지. 그 중에 88%가 다 성캄브리아 시대야.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가 대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온다. 조심해라 시간. 지금으로부터 얼마?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해갖고 거의 다 약 40억 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성캄브리아야. 40억 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약이야. 다 성캄브리아 시대인 거야. 그러면 고생대부터 지금까지가 약 얼마야? 6억 년이 채 안 돼. 알겠니? 그래서 고생대의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얼마야? 5.3억 년이야. 그러니까 거의 지구는 됐니? 성캄브리아 시대가 다였다라는 거지. 성캄브리아 시대가 다였다라는 거지. 이걸 시계로 나타내는 책들도 있어. 이걸 시계로 나타내는 책들도 있는데 이렇게 됐니? 지질시대를 됐니? 12시간으로 나타내면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대부분이고 고생대의 시간이 10시 30분이래. 그러니까 12시간 중에 됐어요. 몇 시간이? 거의 10시간 30분이 얼마야? 선캄브리아 시대.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대는 뭐가 돼야 돼? 선캄브리아 시대인 거야.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저 뒤에 나와. 생물이 출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플러스 생물이 단세포에서 다세포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지. 왜냐하면 고생대의 출현이 어류의 시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질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대부분인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얘 잠깐 보고 갈게. 이 문제도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거 지질시대로 나누는 건데 이를 봐봐. 이게 아주 옛날 순서대로야. 아주 가나다라마가 지층이 쌓이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래 지층이 가장 오래된 거야. 됐니? 여기 봐봐야지. 굉장히 중요한 걸 할 거야. 이 지층이 가장 아래 지층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가장 오래된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A라는 화석이고 B라는 화석이고 C라는 화석이고 D하고 E하고 F라는 화석이 있네. 그럼 몇 가지 화석이 있는 거야? 6종의 화석이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잘 출발. 이 화석 중에서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화석은 누굴까요? 이 화석 중에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화석은 누구겠어? 시대가 잠깐 살다가 없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대가 가장 짧은 놈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준화석이 적당하겠지. 얘가 가장 표준화석으로 적당해. 왜? 라라는 지층에서만 발견이 됐잖아. 됐니? 그러니까 얘가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당하겠지. 됐어요? 두 번째, 시상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화석은 누가 있겠어? 시상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화석은 누가 있겠어? 누가 있을까? 시상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건 과거에도 살고 지금도 살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애가 있네. 누가 있어? 과거에도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 누가 가장 적당해? D라는 화석이 가장 적당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시작하려고 그래. 여기 있네. 만약에 얘를 내가 지질시대를 두 개나 또는 하나의 지층, 지질시대 두 개의 지질시대로 나눠하고 싶어. 이 가나다라 말하는 지층을 두 개의 시대로 나누고 싶어. 두 개의 시대로 나누고 싶어. 어느 시대를 나누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로 나누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 두 개로 나눈다면 여기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 여기로 나눈다면 요 시대를 A라는 시대, 요 시대를 B라는 시대로 나누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 왜? 생물계가 가장 변화가 큰 거. 어디야? 여기야. 왜? E라는 종이 여기서 끝난 걸로 봐. 여기서 멸종한 거야.
A라는 종도 여기서 멸종한 것 같아. 여기서 멸종한 시대야.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이거 뭐지? C야? C라는 종이 여기서 생겨난 것 같아. 그 다음에 F라는 종도 여기서 생겨난 것 같아. 그래서 두 종의 생물이 멸종했고 두 종의 생물이 생겨났다면 지질시대를 두 개의 지층으로 나누라 그러면 나는 이 지층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A의 시대와 여기를 B의 시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생물계의 가장 큰 변화로 나누는 거야. 어느 생물계의 가장 큰 변화였니? 변화라는 건 생물의 종이 생겨난 것도 생물의 변화고 생물의 종이 멸종한 것도 생물의 변화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쉽죠? 됐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고 지질 시대를 나누거나 이런 표를 보고 표준화석으로 적당한 것, 시상화석으로 적당한 것 찾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라고.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질 시대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더 있다 풀 거야. 여기까지 해놓고. 자, 갑니다. 이번에 이제 암기가 좀 많네요. 어유, 암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외웁시다. 암기가 좀 많아. 자, 갑니다. 어이구, 어디서? 선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 짜잔. 선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 자, 시대적 특징은 좀 외워야 돼. 시대적인 특징은 좀 외워야 되니까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외워 들어갑니다.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기후는 대체적으로 온난했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야. 예상하는 거야. 이건 너무나 오래돼서 그것도 빙하기가 있었을 거라고도 추정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진 초창기니까 지각 변동도 매우 많이 받았을 거고 아직 지각이 안정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화성은 당연히 매우 드물게 발견하겠지. 왜? 생물이 거의 없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자 갑니다. 발견된 화석이 굉장히 드물겠죠. 왜? 생물의 개체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화석이 만들어질 때 단단한 뼈나 껍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단단한 뼈나 껍질이 있는 생물들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 또는 화석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땅덩어리가 뭘 받았겠어? 지각 변동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각 변동을 통해서 그 화석이 남아있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관심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거 말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주변 말고 나한테.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를 가면 돼. 됐어?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언제 해야 돼? 거의 생물이 없어. 고로 화석도 거의 존재하지 않지. 거의 생물이 없는데 화석이 어떻게 있니? 그 다음에 암기해야 돼. 와우, 우리는 짠 이렇게. 됐어? 모든 최초의 생물이 바다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생물체가 출현했는데 그게 바로 뭐야?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체가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체가 탄생했다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지. 자, 봐. 우리는 강한 자외선이 들어오지. 자외선. 강한 자외선 있지. 이 자외선은 무슨 특징이 있지? 살균 작용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아직 단세포 생물들이 출현하기도 전에 자외선을 쬐면 생물이 진화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서 최소한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는 정도의 깊이에서
생물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야. 그 예측은 거의 맞겠지. 그리고 그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암기합니다. 바로 뭐야? 최초의 생물. 최초의 광합성 생물로 우리말로는 남세균이라 그러고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시면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할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고 약간의 청록색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최초의 광합성 세균, 이거 외워야 돼. 성캄브리아 그러면 최초의 광합성 세균 누구야? 남세균이야, 남세균. 알겠니? 그러면 이 남세균은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니까 잘 봐. 이 광합성 세균이 남세균이 만들어진 이후에 바다와 대기 중에 뭐가 공급이 되겠어? 산소 공급이 되는 거야. 산소 공급. 알겠니? 그럼 그 당시엔 최초의 남세균밖에 없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야 돼서 산소의 농도가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지. 이때가 언제냐면 지구 탄생하고 약 21억 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중기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하고 얘가 남세균이 나온 건 약 21억 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한 지는 46억 년 전이잖아. 약.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하고도 약 20억 년 동안은 지구에 산소는 없었어. 지구에 산소는 아예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는 언제 생겨난 거야? 남세균이라는 생물이 생겨난 이후에 걔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두 번째, 조금 이따 더 나와. 우리가 여기에 산소 공급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 산소 공급이 계속 진행되겠지. 그럼 이 산소의 농도가 매우 높아진다고. 알겠니? 그게 만들어진 게 누구야? 오존층이야, 오존층. 그래서 이 남세균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계속되지. 그럼 이 산소 공급이 계속되면 화학식 쓸까? 산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오존층. 그럼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자외선이 오존층에 의해서 제거가 되지. 흡수되지. 그런 다음에 육상생물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육상생물은 육상이야. 육상생물은 언제 나타나? 아주 나중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이 충분히 진화되고도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육상생물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육상생물은 언제 이후야? 오존층이 생겨난 이후야. 아주 한참 남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기후는 대체적으로 온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빙하기는 여러 차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시간도 기니까 특별하게 기후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없어. 그럼 성캄브리아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남세균의 출현이야. 그랬더니 남세균의 출현으로 어떻게 돼? 산소가 공급된 거야. 그럼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산소의 농도가 높아진 다음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그 오존층은 뭐 하는 데 쓰였겠어? 육상생물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거란다. 이게 지구의 역사야. 알겠어요? 다시 암기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뭐 있어? 사이아노박테리아. 됐니? 사이아노박테리아야. 됐니? 그래서 바다와 대기로 산소를 방출하겠지.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세균이 진화해서 어때야 돼? 다세포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고생대 성캄브리아 말에 가면 무척추동물, 척추는 없어? 무척추동물의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할게. 됐니? 스트로마톨라이트 형성. 자,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지? 성캄브리아의 대표적인 화석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있어. 성캄브리아의 대표적인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이때 생긴 건 뭐라고 해야 돼? 단세포 생물밖에 없었잖아. 또는 말기 때는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 때는 무척추 동물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무척추 동물의 화석이에요? 그건 아니고 얘 뭐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잘 봐. 단세포 생물들 있지. 남세균 또는 사이아노박테리아들 있지. 얘네들이 화석이 된 건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얘네들 자체가 화석이 되진 않아. 그럼 어떤 경우냐면 너네 저기 뭐지? 저거 생각하면 돼.
제주도 가봤어? 뭐 형편이 좀 어려워서 못 가봤을 수 있는데 선생님 제주도 가보니까 뭘로 돼 있어? 바닷가가 전부 다 화성암이라는 돌멩이가 있어. 화성암의 특징이 뭐지?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돌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바위인데 구멍이나 암석 사이가 송송송송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야? 남세균이 잔뜩 껴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위인데 바위 틈바구니에 바위 틈바구니야. 이 남세균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게 화석이 돼버린 거야. 그대로 굳어서. 그러니까 그 돌멩이 자체가 바로 뭐야? 그 틈이 뭐가 채워진 거야? 남세균이 채워진 거야. 그걸 우린 뭐라 그래?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에디아카라는 지역명이야. 이거는. 에디아카라는 지역에 절벽을 관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절벽 돌멩이 사이사이에 어떠한 생물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화석화되었더라는 거지. 근데 그 단세포 생물을 봤더니 얘는 식물성 화석이었는데 얘는 동물성 세균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식물성 세균인데 얘는 동물성 세균이야.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미생물체들이 화석이 된 게 아니라 그 생물들이 어떻게 해야 돼? 돌멩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그대로 굳어서 된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송캄브리아 시대의 화석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스트로마톨라이트 주로 남세균 화석이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주로 동물 세균들의 화석이 됩니다라는 거죠. 육지에는 생물이 출현할 수 없었어. 왜 그러겠어? 강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외선이 있어서. 알겠니? 그러니까 너는 혹시 성캄브리아 시대를 가볼 일이 있으면 알겠니? 성캄브리아 시대 가봤어? 못 가봤어? 성캄브리아 아직 못 가봤니? 아, 집에 타임머신 없어? 알겠니? 선생님도 이번에 굉장히 비싼 거 샀는데 선생님 거는 비쌌는데 아직 성캄브리아까지 못 가더라고요. 고생대까지는 가는 거지. 타임머신을 샀는데 고생대까지는 몇 번 갔다 왔는데 조금 더 용량을 더 큰 걸 사가지고 나중에 성캄브리아도 좀 갔다 오고 그럴게. 지금 눈빛이 미쳤나? 너 눈빛이 굉장히 불량한 거 알아? 눈빛이 지금 선생님 보는 눈빛이 굉장히 불량한데? 됐어? 그래 저렇게 수업을 들어야지. 그래 괜찮아.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막 이러고 듣는 애들 있잖아. 그래 또 막 이러고 듣는 애들도 있어. 그래 괜찮아. 남들이 그래서 선생님을 신이라고 부르나 봐. 애들 뭐 수업 계속해. 계속 할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렇게 하든가. 알겠어? 자, 가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좀 어렵지. 됐어요? 자,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외워야 될 건 뭐 있어? 남세균. 최초의 광합성 세균. 남세균이라는 말 대신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말도 쓰고. 또 뭐 알아야 돼? 스트로마톨라이트. 됐니?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됐어요? 무척추 동물. 됐니?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는 이런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산호라고 안 하잖아. 이거 뭐라 그래? 해파리. 됐니? 해파리 같은 것들이 됐니? 많이 번성했다 그래. 자, 이제 고생대부터는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아. 이제 고생대부터는. 나이는 안 나왔네요. 지금부터 얼마야? 약 5.3억 년.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3억 년 전 그럼 돼요. 됐니?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 어떤 책은 5.6억 년, 어떤 책은 5.4억 년 대충 그래요. 알겠니? 그래서 5.3억 년, 5.5억 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뭐라 그래? 고생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고생대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고생대 말기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고생대 말기에 뭐 있어? 판게아가 형성됐다라는 거야. 우리 판 구조론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움직여서 전체 큰 땅덩어리 하나가 만들어진 거. 이때를 우리 뭐라 그래? 판게아 형성이야. 그래서 고생대 말기 때 판게아가 형성됐어.
가장 중요한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수륙분포 말기에 하나의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고생대 말기 때 조금 달 건데 생물계에 엄청난 멸종이 일어나지. 고생대 말기 때 생물, 해양 생물의 70% 이상이 멸종해버려. 왜냐하면 해양 생물은 깊은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어디 살아? 해안선에 살아. 해안선에. 바다와 육지가 경계인 쪽에 생물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 먼 바다 대륙, 바다 중앙부에는 생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근데 두 대륙이 있다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대륙으로 합쳐져 버리겠지. 뭐가 사라진 거야? 그 해안선이 사라져 버리잖아. 이 해안선과 이 해안선이 만나서 겹쳐버리면 그 해안선이 다 육지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해안선에 살고 있던 생물이 다 멸종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해양 생물의 70%가 이때 멸종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지구에서는. 생물계의 대멸종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고생대 그럼 뭐야? 판게아 형성. 고생대 가장 큰 사건은 판게아가 형성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는 굉장히 변화무쌍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초기 해양 생물의 종이라든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 왜 증가하는 거야? 간단해. 지구에 사는 생물의 대부분은 뭘로 먹고 살아? 산소를 먹고 사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 폭발적으로 산소 농도가 증가해. 그래서 폭발적으로 산소 농도가 증가해서 바다와 대기에 산소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 산소로 호흡할 수 있는 생물의 개체수가 왕창 증가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고생대 때는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오, 여기 별표 100만 개짜리가 나왔네요. 중기에. 그러니까 고생대 중기에 비로소 육상 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는 육상엔 생물이 없어. 고생대 그것도 중기에 들어와서,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육상에 생물이 생겨난 건 지금으로부터 3억 년밖에 안 돼. 알겠니? 그래서 고생대 중기에, 자, 이유가 나오죠? 오존층이 형성돼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오존층이 생겨서. 그럼 오존층이 생겨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 바다가 있고요. 육상이 있고요. 여기에 오존층이 생기는 거야. 오존층. O3층이 형성되는. 그래서 얘가 일부 자외선을 어떻게 돼? 차단해 주는 거야. 그리고 지표면에 도착하는 자외선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겠지. 알겠니?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돼야 돼? 생물들이 육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이야. 생물계 가장 큰 사건은 뭐야? 육상 생물의 출현이고, 두 번째인데 아주 중요한 거야. 어딨어? 최초의 척추동물의 출현이야. 그러니까 성캄브리아에 생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성캄브리아에 있었던 생물들은 전부 다 뭐가 없었다는 거야? 척추가 없었다는 거야. 척추뼈가 없었다는 거야. 알겠니? 그게 척추동물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 고생대 중기 지나면서야. 바로 누구야? 갑주어가 최초의 척추동물이야. 그래서 최초의 척추동물.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제 외웁시다. 어이구,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이게 필석,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고생대 표준화석이야. 그러니까 삼엽충, 고생대 때만 살다 멸종한 거야. 삼엽충은 고생대 최초에 나타나서 고생대 말기까지 꾸준히 살았어. 근데 중생대로 넘어가면서 다 멸종돼 버렸어. 됐어요? 그 다음에 방추충은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그 고구마 한 입 배 먹은 고구마 있어. 고구마 알아?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한 입 이렇게 배 먹은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방추충이라 그래. 아까 완종류 얘기했죠. 어깨 완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다리가 어깨에 달려있다고. 완종류. 필석은요, 그 나무떼기 잎처럼 생겼어. 얘네들을 우린 뭐라 그래? 고생대 표준화석이다. 좀 외워야 된다. 얘네들은 전부 다 무척추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갑주어. 갑주어. 아주 갑갑하게 생겼어. 왜? 갑옷을 입었거든. 그래서 갑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갑주어의 특징은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양서류와 곤충인데 여기서 대형 잠자리. 여기서 대형 잠자리인데 여기는 그림 나와 있나? 됐어요? 이때 곤충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고생대 때 곤충들이 대형이야. 대형. 아주 큰 잠자리. 됐니? 풍뎅인데 손바닥만한 풍뎅이. 됐니? 왜 그래? 그 당시에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았어. 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세포 분열 속도가 더 빠르고 세포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곤충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곤충들이 날아다녔다고. 옛날에 너네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봤을 텐데 막 곤충 잠자리인데 막 사람이 잠자리 타고 다니는 만화 영화 같은 거 있었는데. 됐어요? 그래서 됐어요? 대형 잠자리 곤충류가 대형 곤충이 발달했어. 산소 농도가 증가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는 양치 식물, 고사리가 번성한 거야. 그래서 고사리가 번성하지? 고사리가 번성하지? 됐니? 양치 식물이라 그래. 됐어요? 다시 할게. 봐봐. 그러니까 고생대 중기 후반에 됐니? 중기 이후 말기 때 고사리라는 식물이 번성을 해. 고사리라는 식물이 번성을 해. 고사리. 그러니까 양치 식물이라 그러는데 식물계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고사리가 발달한단 말이야. 근데 고사리가 전부 다 어때?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사리가 다 어때? 불에 타. 됐니? 불이 나가지고 불에 다 타는 거야. 그래서 이 고사리 화석이 됐니? 또는 고사리 화석이라고 보지 않아. 고사리 재지. 고사리가 타고 남은 재. 고사리가 타고 남은 재야 그게 땅 속에 그대로 묻히고 걔가 엄청난 압축을 받아서 그게 고사리 화석이 된 거야. 우린 그것을 뭐라 부른다고? 그걸 석탄이라 부르는 거야. 석탄.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가 석탄을 쓰고 있는 건 무슨 뜻이야? 고사리 화석을 태우고 있는 거야. 고사리 화석을 태우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 때 됐니?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이 출현하는 거야. 출현. 니네 출현하고 번성은 달라. 알겠니? 번성은 어때? 그 생물이 그 시대를 거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지배적으로. 그러니까 고생대 때는 지금 어류가 거의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고생대 말기 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 파충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파충류나. 그 다음에 어때? 거시식물, 은행나무 같은 게 거시식물이야. 은행나무, 단풍나무인가? 뭐 이런 것들. 단풍나무 속시식물인가? 거시식물들이 출현한 거야. 무슨 시대 때? 고생대 때. 고생대 때가 정말 많이 변화가 나타난다고. 알겠니? 그래서 고생대입니다. 외울 게 좀 많아. 고생대의 특징. 지금으로부터 5.3억 년 전부터 또는 5.6억 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6억 년 전에 탄생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오존층이 형성돼서 육상생물의 출현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류의 출현, 갑주의 출현으로 최초의 척추동물이 나타나고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해서 대형 곤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고생대 말기에 양서류가 번성합니다. 알겠어요? 잠깐 그림 좀 갔다 올게요. 우린 이렇게 외워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 책, 요 부분은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캄브리아 시대는 남세균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니네 진핵생물, 다세포생물 이런 건 몰라도 된단 말이야. 우리가 아직 생물 쪽에서 진핵이나 다세포 같은 거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5.4억 년 전에 고생대가 출현했다 그러고 생물의 대폭발. 왜 그런 거야?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생물이 대폭발했다는 건 생물의 개체수가 겁나게 많아졌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봐. 여기 뭐 있어? 삼엽충, 필석이 번성하고 곤충이 출현하고 어류와 완종류가 번성하고
육상생물의 출현이네요. 그럼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는 건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오존층이 형성됐다는 거고요. 양치식물이 번성했고요. 최초에는 고생대도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고생대 전기 때는 무척주동물, 그 다음에 고생대 중기 때 어류, 고생대 말기 때 양서류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그 표준화석 말하는 거야. 표준화석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야 돼? 삼엽충, 갑주어, 완종류 됐어요. 그 다음에 필석이 빠졌네요. 필석. 그 다음에 방추충도 빠졌네요. 방추충. 이렇게 생긴 방추충. 이런 것들을 고생대 표준화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혹시 예상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 봐서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 시험 기간을 내가 겪으면서 몇 가지 충격을 좀 받아서 다음 시간에 너희들 오자마자 내가 백지를 나눠주고 그럴지도 몰라. 내가 오늘부터 해볼까 했는데 내가 아직 시험지를 못 만들어서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백지를 나눠주고 전 시간에 배운 거 다 쓰기 뭐 이런 거 할지도 몰라. 알겠어요? 그리고 못 쓰면 그냥 집에 가기. 난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야. 내가 너무 수업 시간에 전번에 이번 시험을 겪으면서 너무 충격받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시험 기간에 너무 이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었어. 그래서 내가 수업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수도 있어. 그래서 조만간에 실시할 예정이 아직 내가 시험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에 실시할 내용이야. 그래서 학원에 딱 오면 백지 주고 전 시간에 썼던 오늘 같은 날은 뭐야? 표준화석의 특징 쓰시오. 시상화석의 특징 쓰시오. 지지시대 성캄브리아식 특징 쓰시오. 중고생대 특징 쓰시오. 그리고 낸 순서대로 봐서 진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집에 가시오. 난 앞으로 그렇게 강의를 해나갈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요. 정말 내가 충격을 너무 많이 맞은 사건이 있어서. 자, 계속하겠습니다. 고생대였습니다. 자, 한 번 더 고생대. 고생대 이렇게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생대 그러면 판계하야. 판계하. 고생대 마렵에 판계하가 형성된 거야. 알겠어? 고생대 마렵에 판계하가 형성됐다고. 이건 엄청난 사건이지. 그 판계하로 인해서 뭐야? 생물계가 어마무시하게 멸종이 되는 거야. 그럼 생물계가 멸종됐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지질 시대가 바뀐 거지. 지질 시대는 왜 바뀐다 그랬어? 뭘로 나눈다 그랬어? 생물계의 변화로 나눈다 그랬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잘 봐. 이건 오늘 한 방에 못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건데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쏘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생대 때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요거 잠깐 내놓고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생물계가 아주 엄청나게 개체수가 멸종해 버리겠지. 그래서 해안선에 있는 해양동물의 70% 이상이 멸종한 거야. 그래서 이 멸종으로 인하여 시대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가면서 왜 시대가 바뀌었냐? 그러면 생물계가 어마무시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 그 원인은 바로 뭐야? 판계하 형성에서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계하 형성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지질 시대가 바뀌는 거야. 생물계가 가장 크게 변화했거든. 시간 되겠나? 중생대까지도 가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중생대. 자, 중생대 갑시다. 중생대. 와우. 중생대 때는 기후가 시험에 곧잘 나와요. 기후가 곧잘 나와요.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어. 아주 중요해. 아주 전반적으로 온난했어. 이유는 뭐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뭐 하는 거지? 온실효과를 일으킨 기체란 말이야.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있지. 지금도 오늘도 그러던데 아까 선생님 잠깐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해 최고치를 찍었대. 그 올해 뭐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건 올해 우리나라가 제일 더울 수 있다라는 얘기같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의 주범이거든. 됐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는 언제냐면 아까 판계하가 만들어진 게 고생대 마렵이지. 그러니까 다시 판계하가 분리가 되는 거야. 이 판계하가 분리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중생대의 시작인 거야. 그럼 판계하가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시 해안선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다시 생물계가 어떻게 돼야 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여러 대륙으로 갈라졌고 대서양, 인도양이 형성됐고 인도가 분리돼서 북상하였다. 뭐 이런 말도 나중에 외우자. 여기까지는. 오늘 배울 건 이쪽으로 합시다. 생물계 쪽에 집중하려고 그래. 됐어요. 다시 서식지가 다양해졌어. 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해안선이 많아졌지. 그래서 고생대 말개 대멸종에 살아남은 생물이 번성하고 새로운 종들이 굉장히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거야. 됐어요? 근데 고생대 말기에는 또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아주 우리 많이 나오는 거지. 고생대 말기라는 고생대가 끝나는 거지.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야 돼? 공룡이나 암모나이트의 멸종이야. 공룡의 멸종이란 말이야. 우린 고생대 때는 공룡이 굉장히 번성한 거야. 공룡은 파충류야. 파충류가 어마무시하게 어때? 번성을 했단 말이지. 근데 왜 멸종했느냐?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예측을 하지. 바로 뭐야? 소행성이 와서 충돌했겠구나. 그러면 지구에 대규모의 화산 폭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났거나. 알겠니? 그럼 대규모의 소행성이 와서 충돌을 하면 어떻게 돼? 소행성이 때리면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야? 분진이 일어나는 거야. 먼지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먼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대기층이 탁해지겠지. 그럼 뭐가 못 들어와? 그치? 태양빛이 못 들어오겠지. 그럼 태양빛이 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돼? 그렇지. 식물들이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덩치가 큰 식물들이 어때요? 광합성량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식물이 문제가 되겠지. 식물 생장 속도가 굉장히 더뎌져. 그 다음에 왜 공룡이 멸종하느냐라는 거지. 다른 것들은 살아있는데. 왜 그래?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식물의 양이 확 줄어들었겠지. 그러니까 많이 먹는 애들부터 멸종에 들어갔던 거야. 덩치 큰 것부터 멸종에 들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덩치가 작았던 것들은 조금만 먹고 살았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내고 살았을 건데 덩치 큰 놈들부터 멸종을 했을 거라 예측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중생대 말에 뭐가 멸종이야?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뭐 있어? 공룡의 대멸종이야.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그래 암모나이트나 해양 파충류가 번성했겠지. 육지에서는 됐니? 공룡이 파충류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거시식물의 번성이야. 어이구 은행나무, 소나무가 번성했던 거야. 그러니까 니네 지금 은행나무들이 심겨있지. 우리 가로수로 은행나무 많이 심겠지. 그 은행나무가 언제 번성했어? 중생대 때 번성했던 거야. 알겠니? 우리 지나가는 저 길에 보면 은행나무들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그 중생대 번성했던 나무가 지금도 번성 중이야. 알겠니? 그리고 그 은행나무를 제일 많이 떠먹었던 게 뭐야? 공룡이야. 초식공룡들 대부분 은행나무 떠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입냄새가 엄청 심했대. 알겠니? 선생님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중생대 가니까 냄새 죽겠어 아주. 빨리 왔어 그래가지고. 알겠니? 그래서 뭐 해야 돼? 은행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됐니? 속시식물, 조류, 시조새, 포유류가 출현하기 시작한 거지. 항상 출현은 어느 시대에? 번성 전기 때, 전 시대 때 출현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포유류는 언제 출현한 거야? 중생대 때 출현한 거야. 몸집이 작은 포유류, 쥐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해? 중생대 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중생대 말에 덩치 큰 것들이 멸종할 때 쥐 같은 것들은 몸집이 작지? 그러니까 살아남았던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시조새 뭔지 아니? 시조새? 우린 진화과정 잠깐만 보고 갈까? 진화과정 아까 봐봐. 뭐 있어? 어류부터 할까? 어류가 진화돼서 뭐 돼? 양서류가 되지? 양서류가 되는 거야. 양서류가 되지? 양서류가 진화돼서 뭐 돼? 파충류가 되겠지? 이제 여기야 여기. 파충류가 진화돼서 뭐가 돼야 돼? 포유류가 되는 거야. 포유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류는 어디서 온 거야? 조류는 이 포유류가 파충류야.
파충류가 진화되는 한 갈래에서 조류로 진화되는 거야. 조류로. 그래서 이 파충류가 어떤 갈래는 포유류로 진화됐고 어떤 갈래는 조류로 진화된 거야. 그래서 여기 시조새라는 애가 있지. 시조새라는 건 누구야? 이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 단계에 있어. 시조새라는 애는 이 조류하고 파충류 사이에 있는 애야. 사이에. 알겠니? 그래서 시조새에 보면 파충류의 특징도 있어. 알겠니? 날카로운 어떤 갈퀴 같은 것들. 됐니? 근데 뭐 있어? 조류의 특징도 있어. 날개가 있다든가 부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류의 특징이란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조새 화석을 가지고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중생대 때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중생대 때는 사실 고생대에 비하면 외울 게 별로 없는 거지. 아주 적지. 대부분 시험 문제니까 다 뭐야? 고생대 때 특징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알겠니? 생물계가 많이 가장 급변화한 게 누구야? 고생대야. 중생대 때는 많이 안정화가 됐죠. 되십니까? 이게 고생대입니다. 다시 한번 고생대 때는 기후가 시험에 참 많이 나와. 전반적으로 온난했다고. 자, 판게아가 분리하게 됐다고. 그 다음에 어때? 어이구 암모나이트 공룡이 번성했고 고생대 말기에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멸종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 출현하고 멸종했으니까 무슨 화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표준화석으로 쓸 수 있지. 암모나이트가 고생대 말에 멸종해버렸으니까. 내 말 이해갔니? 왜 표준화석으로 쓸 수 있는 줄 알겠니? 그래서 이게 중생대가 돼야 되겠네요. 오늘 중생대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내일 모레 수업이 한 번 더 있잖아요. 내일 모레 수업에서 나머지 시대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